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튜브 스피치 스펙보다 스피치다의 저자 신유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요즘에 제가 아시겠죠?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에 도전하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마구 올리고 있습니다. 많이 보시고 도움되시라고. 요즘에 이제 많이 나오는 질문이 어떤 질문이냐면 장애통합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장애통합 관련해서 질문을 좀 많이 연구하시고 준비를 해주셔야 된답니다. 특히나 이 가정 민간 어린이집에서 장애통합을 운영해보지 않았던 원장님들이 많이 받는 질문인데 이 답변도 너무 짧게 하면 안 돼요. 내 마음을 담아서. 그러면요, 잘 볼게요. 장애통합 운영해본 적 있으십니까? 네, 장애통합 보육을 운영해본 적은 없습니다. 라고 하면은 탈락. 땡. 다른 사람한테 기회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장애통합을 운영한 적은 없다. 나를 어필할 수 있는 다른 걸 넣어줘야겠죠? 근데 학원에 오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를 제가 보고서 읽고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그래요? 그럼 그걸 이렇게 넣어서 설명을 해서 한번 해보세요 라고 안내를 해드리는데 이 영상을 보는 원장님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원장님들의 스토리를 한 분 한 분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시라라는 답을 못 드리지만 단순히 팁을 드리자면은 통합보육 한 적 없어야만 하면 안 되세요. 예전에 어떤 분이 첫 번째 지원을 했을 때 장애통합 질문에서 막혀가지고 대답을 못해서 떨어지신 거예요. 근데 학원에 와서 장애통합에 대한 질문을 저한테 주문을 했어요. 원장님, 저 장애통합 집중적으로 해주세요. 집중적으로 해서 장애통합에 대한 질문만 30가지를 했어요. 그러니 당연히 질문이 거기서 나오지 안 나오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띵동띵동 합격이 되었죠. 우리 원장님들 제가 그 심정을 알아요. 지원을 했는데 안 됐을 때 허망함. 또 지원을 했는데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예전에 저희 학원에서 교육을 받았던 분인데 그분도 합격을 하셨는데 그분의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저한테 이래요. 아니요 원장님, 제가 경력이 한 17년 정도 됐고 원도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원도 운영하지 않은 주임교사가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한마디 했어요. 스피치를 잘하셨겠죠. 그랬더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세련되게 말씀을 잘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씀을 또 그 원장님이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시죠? 이 점수 채점을 할 때 5년, 10년 이렇게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경력이 많을수록 조금 더 좋은 점수를 받고. 근데요, 기적은 있다. 사실 저는 이건 기적이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은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선생님이 오셨어요. 본인의 꿈은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 합격이 되는 건데 경력이 5년 7개월인가? 6년도 잘 안 됐어요. 그러면은 점수 비중이 좀 낮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가 본인이 생각을 했대요. 그러면 나는 면접에서 승수를 걸자. 내가 10년 이상의 경력을 채우려면은 어린이집에 가서 또 이력도 채워야 되고 모두 해야 되는데 차라리 내가 1년 동안 승부를 띄우자 라고 하셔가지고 학원에서 1년 동안 교육을 받으셨어요. 그리고서 어때요? 당연히 합격이 됐겠죠. 왜요? 그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답변, 고차원적인 1차적인 아니라 입체적인 답변을 다 준비를 했어요. 아무도 생각 못할. 제가 예전 영상에서 그랬죠. 그 세종에서 합격하셨던 분이 면접 보고 난 다음에 면접관이 천재세요 라고 얘기를 들었다는 거. 그분은 한 3개월 전부터 교육을 받았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근데 이분은 1년 전부터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답변, 100문항 이상을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답변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 임원분들은 저렇게 생각할 수가 있구나. 젊은 사람의 감각이 다르구나. 내공이 있다. 그리고 말도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면접 볼 때 우리 어린이집 원장님들 보통 지금부터 운영계획서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문화 보육입니다. 다문화 보육은 어떻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텃밭 체험입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분은 거의 반 아나운서처럼. 그리고 제가 이제 이미지 메이킹 자격증도 있고 이미지 메이킹 수업도 학원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옷차림도 어떻게 하세요?
얼굴이 쿨톤이니까 어떻게 입으세요? 말투부터 딱 세팅을 해서 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탁 운영 지원자 신유아입니다. 먼저 제가 위탁 운영을 지원하게 된 계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나 이야기를 길지 않게 쫙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프레젠테이션 시작하겠습니다 하면서 동작도 제가 좀 봐줬죠. 당연히 원장님들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PPT만 보고 해, 넘겨. 그러면 안 돼요. 이것도 몸을 쓰는 방법이 있고 카리스마 있게 손동작하는 방법도 있고, 임원들이 점수 체크하는 분들이 이래로 쫙 있을 때 한 명만 보면 안 되고 3페이지 갈 때는 앞쪽 보시다가 4페이지 갈 때는 한번 웃어주고 이것대로 세팅을 완벽하게 해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분도 이렇게 말을 했죠. 잘한 것 같아요. 떨어져도 요한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합격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이제 합격하고 난 후에 또 이제 다른 분들이 이제 소개를 또 많이 해주셨죠. 그리고 나서 수업 들었던 분들도 연달아 합격. 여러분,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 민간 가정어린이집 원장과 무엇이 다르느냐? 카리스마가 있어야 되고, 내공이 있어야 되고, 깊이가 있어야 되고, 내용의 차이도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스피치도 잘해야겠죠. 올해의 주인공은 여러분이 과연 될까요? 안 될까요? 지금 나의 상태로서는 완벽하게 합격이 될까요? 아니면 마지노선일까요? 그냥 한 번 더 지원을 해보는 것일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